단원 소통하는 글쓰기 43페이지에는 뭐 별거 없네요. 여러분들 여기를 살펴보시면서 자신의 글을 통해 독자와 소통한 경험을 떠올려보고 아래 물음에 대답해 봅시다. 글 쓴 경험 있어요? 네. 누군가 읽어보게 한 적 있나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 있나요? 그럼요. 네, 그런 얘기 써주시면 되겠고. 오른쪽 밑으로 내려와서 이 글의 주요 특징 파악하기. 아하, 글쓰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 아, 글쓰기 과정이라는 건 사회적 상호작용이구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글쓰기, 글을 쓸 때 함부로 쓰지 않고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아, 1의 1단원에서는 대화하는 방법, 1의 2단원에서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군. 오케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확인해 놨더니요. 본문 이해하기, 영훈이의 역사 누리방. 일단 왼쪽 먼저 살펴볼게요. 글을 실은 매체 및 특성에서는 일단 이거는 글은 인터넷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라는 것의 특징 자체가 많은 독자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글의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독자와 즉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댓글 달잖아요. 밑에 이 글의 내용 조직상의 특징은 따로 체크해 놓읍시다. 뭐라고?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다. 청기화를 발견하고 오 이거 조선시대에 나온 거 아니야? 대박!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표현상의 특징,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솔직해. 자신이 만난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대화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자신이 발견한 기와와 인터넷에서 찾은 조선시대 청기와 사진을 시각자료로 제시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와줍니다. 책에서 본 역사적 사실, 요거는 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어휘 및 어구의 풀이, 단어 뜻 정도니까요. 요 정도는 확인해 주셔야지. 무작정 남겨두지 않겠죠? 저는 여러분들 계속 점검 들어갈 거니까요. 시작해 봅시다. 인터넷 블로그라서 사진도 있고요. 자기소개를 한 문장으로 해놨고 여러 가지 폴더가 있는데 봤더니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아이구나. 역사 이야기 한번 살펴볼게요. 청기와 발견 사건. 몇 년, 몇 월, 며칠. 오랜만에 할아버지 댁을 방문한 어느 주말이었다. 자신 마당에 나무를 심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돌조각을 발견하게 되었다. 요게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되겠죠. 꺼내보니 내 손바닥만한 크기의 기와였었다. 돌조각, 기와였었어? 지붕에 얹은 거요. 할아버지 댁에 기와집도 아닌데 왜 땅에 기와가 있지? 기와를 살펴보던 나는 어머! 이것이 언젠가 국립고궁박물관에 갔을 때 전시되어 있었던 조선시대 청기와와 색깔이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다.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 댁은 경복궁과 아주 가까웠다. 이게 혹시 조선시대 청기와는 아닐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이러한 생각을 한 이유는 뭐예요? 조선시대 청기와와 색깔이 비슷해. 할아버지 댁이 경복궁 근처야. 라는 점에서 추측. 뭐 나름대로 합리적이야.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기와를 집에 가져왔다. 두근두근 세상에 우리 할아버지 집 밑에서 유물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발견한 기와가 조선시대 유물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었다. 자신의 생각을 확인해 보는 거죠. 경복궁 내 여러 곳에서 청기화가 출토되었다라는 신문 기사가 나왔다. 내가 발견한 것과 거의 똑같아 보였다. 당장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관련 책을 읽어보았었다. 왜야, 굉장히 신중한 성격인데? 세종실록에 청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 문종실록에 근정전, 사정전에 청기화로 덮었다라는 기록이 있었다. 광해군 때를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에는 더 이상 청기화를 제작했다라는 기록을 살펴볼 수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아무리 못돼도 어떻게 광해군 때 만들어진 거야. 엄청난데 이거. 다음 페이지. 자료를 찾아볼수록 내가 발견한 것이 조선시대 청기화라는 믿음이 강해졌었다. 조선시대 거야. 확신.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청기화가 경복궁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와는 유물일 가능성이 크지.
기와를 본 친구들도 하나같이 옛날 경복궁 청기와가 맞는 것 같다며 놀라워했다. 할아버지 댁 마당을 조사해보면 다른 유물이 더 발굴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다. 이거 난데? 진짜 유물이라는 확신이 든 나는 전문가를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어졌다. 인터넷 찾아보고, 도서관에 가서 책 보고, 그 다음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엄청 적극적이네. 전문가를 통해 기와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고 어디에 기증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었어였었다.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이렇게 두 가지죠. 기와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고 1. 어디에 기증하면 좋을지 2.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했을까?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유명한 대학 교수님을 찾아뵈도 되는지 일단은 전자우편으로 물어봤고 와도 좋다라는 답장을 받고 답장 받자마자 바로 찾아가 기와를 보여드렸고 부푼 기대 가슴으로 했지만 보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건 페인트 칠한 요즘 기와란다. 조선시대 기와는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 아마 근래에 다른 공사 건물에 쓰인 기와가 아닐까 싶구나. 큰 따옴표를 활용해서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했고 대화의 상황을 사실감 있고 생동감 있게 나타냈습니다.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졌어. 아름다워 보였던 기와의 빛깔이 순간 바랜 것처럼 느껴졌고 기대감에 들떠있던 내 마음도 이성을 찾아서 차분해졌습니다. 믿는 대로 보인다라고 한다. 조선시대 청기와였으면 하는 마음에 섣불리 그렇게 단정을 지었고 다른 가능성을 제외하자 조사한 내용이 모두 다 그럴듯하게 여겨졌습니다. 라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네요. 자신의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된 이유를 스스로 분석하고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려면 충분히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면 충분히 조사한 다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다른 말로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직접 제시해줬다. 들뜬 마음에 나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해버린 거였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체크, 경험과 깨달음, 경험과 그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 깨달음의 내용, 어떠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충분히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라는 깨달음,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영훈이가 책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틀린 거 찾기. 1번, 경복궁 내 여러 곳에서 청기화가 출토되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 청화라는 단어는 세종실록에 처음 등장했고요. 조선시대의 기와는 지금과는 달리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맞는 얘기지. 광해군 때 이후로 청기화를 제작했다라는 기록 찾아볼 수 없고 문종실록 이외에 근정전과 사정전에 청기화를 덮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선생님 답이 없는데요. 다 맞는데요.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지. 책과 인터넷을 통한 조사자료. 3번이죠. 조선시대 기와는 지금과는 달리 매끄럽지 않다라는 거는 대학 교수님 찾아가 보고서 알게 된 거니까 책과 인터넷이 아니었었던 거지.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2번, 영훈이가 전문가를 찾아간 이유를 두 가지 쓰세요 라고 해놨는데 굳이 쓰실 필요 있나? 여기 이미 체크가 되어 있죠. 여기에다 밑줄 그으면 되죠. 기와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고 어디에 기증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고 싶었었다. 그러면 또 옆에다가 뭐라고? 요게 2번 문제의 2번의 답입니다. 라고 체크해 놓으면 되지. 2번의 답은 여기 1, 2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살펴봅시다. 근데 이 정도로 탐구하는 건 엄청난 것 같아. 영훈이 아주 훌륭해. 크게 실망한 나는 기와를 버릴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다.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기와 덕분에 얻은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뭘 얻었을까요? 알아낸 점, 얻은 점 체크해 볼까? 무엇보다 청기와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었다.
삶의 교훈도 얻을 수 있었다. 교훈은 뭐예요? 뭔가를 확신할 때에는 여러 가지 잘 살펴봐야 한다. 지금 내 방 한쪽에 놓여있는 저것이 비록 경복궁의 기와는 아니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보물 1호다. 청기와를 발견한 걸 계기로 얻게 된 경험과 깨달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 라는 것들. 밑으로 나와 보면요. 오, 사진자료가 있죠. 내가 발견한 기와와 인터넷에서 찾은 조선시대 청기와의 사진을 제시해야지. 그러면 독자들이 청기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내 글을 실감나게 읽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사진을 첨부했다. 왼쪽으로 살펴볼까요? 왼쪽에서 나와 있는 것들. 영훈이가 글의 의미를 구성하며 독자를 고려한 점. 첫 번째, 막 가슴이 두근두근 흥미를 느끼도록 역사적 사실을 제시해주고 인상 남기기 위해 경험에서의 얻은 깨달음도 제시해줬고 사진을 제시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아주 글도 잘 쓰고 있네. 야호! 밑에 나와 있는 본문 이해, 영훈이의 심리 변화는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물 1호입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교훈과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버릴 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놨더니 오른쪽 페이지 사람들이 댓글 달아줬네요. 영호님의 글과 사진 덕분에 청기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반전이 있어서 재밌기도 했고요. 그런데 광해군 때 이후로 조선왕조실록에 청기와가 제작되었다라는 기록은 왜 없어진 걸까요? 라면서 글의 내용과 관련된 궁금증을 질문을 했고 영훈이가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청기와를 만드는데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고 청기와 만드는 주 원료 염초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료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영향을 미쳐 청기와가 더 이상 제작되지 못한 걸로 보고 있어요. 대박. 우와. 진짜 많이 알고 있네. 믿는 대로 보인다라니 그 말에 정말 공감해요. 저도 평소에 믿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네.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 글이 너나들이님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라면서 맞아. 인터넷 블로그의 특징. 서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들. 밑에 청기와를 공부하고 삶의 교훈도 얻는 뜻깊은 경험을 하셨군요. 청기와와 관심이 많으시면 창덕궁 선정전에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청기와를 올린 건물이거든요. 오, 역사대장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의 배경 지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줬네. 앞으로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기대할게요. 창덕궁 선정전이 청기와를 올렸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꼭 가볼게요. 창덕궁 가실 거면 저랑 같이 가실래요? 뭐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와 깜빡이 없이. 저도 오랜만에 다시 가보고 싶네요. 네, 좋아요. 그럼 제가 계획을 세워볼게요. 이렇게 만나도 되나? 난 너무 걱정되는데. 세상을 내가 너무 어둡고 우울하게 보고 있니? 영훈이의 글에 나타난 독자들의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글을 보면서도 어떻다? 반응이 다양하다. 독자의 다양한 반응. 독자의 상황에 대해서 반응이 제각기 다릅니다. 밑에 같은 글이라도 독자가 처해 있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읽히고 수용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본문 확인 문제. 나비의 꿈이 남긴 댓글로 가장 적절한 건 나비의 꿈 뭐예요? 새로 알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왜 광해군 이후로 없어졌을까요? 궁금. 정답은 3번. 영훈이의 글을 읽고 추가로 생긴 의문을 물어보았습니다. 4번. 윗글을 통해 글쓴이와 독자가 블로그와 댓글의 댓글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상호작용.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해. 오케이. 우리 3분만 쉬었다가 뒤에 소단원 학습활동 확인할 거예요.